안녕하세요, 박재프입니다. 최근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8월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거래량 변화를 보면은요,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0% 정도 하락했고요. 지난달에 비해서도 마이너스 2.7%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의 추세를 보면은요, 올해 3월부터 판매량은 계속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8월에도 결국 하락했죠, 판매량은. 그런데 평균 판매 가격 같은 경우는 5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죠. 7월 달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8월에는 소폭 상승한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판매량은 지속해서 하락할 것 같았고, 평균 판매 가격도 이제 보합이나 소폭 이나마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폭 상승했어요. 그래서 제가 평균 판매 가격도 개인적으로는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계절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인 여름철이기 때문에 8월까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9월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제가 2019년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옆에요.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이 추이가 완전히 다른 추이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 거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 2019년도 같은 경우는요, 판매량이 5월에 고점을 찍었죠. 올해는 3월이었죠. 그래서 2019년 5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가죠. 하락하죠. 8월까지는요. 그리고 판매량은 이제 9월이 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9월이 되면서 급증했죠. 그래서 2019년 5월 가장 고점이었던 평균 가격보다 가을 시장이 시작하면서 9월에는 이 고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가을 시장을 보내고 이제 겨울 시장으로 넘어가는데,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판매량은 계속 이렇게 내려갔는데 평균 가격은 벌써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았습니다만 소폭 상승했고요. 이제 2019년 같은 경우는 봄 시장이 끝나는 시점이 5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락했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봄 시장이 시작할 무렵인 3월에 벌써 피크를 찍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락세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게 2019년보다 2021년이 2달 앞섰죠. 2019년들은 5월, 2021년은 3월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 때문에 평균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랐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물론 통계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공급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공급 때문에 이제 수요가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올랐는지 하고 이제 추측은 해보는 거지만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 판매 가격이 상승했다고는 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리스팅 데이즈 온 마켓이 16일이에요,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줄어들었죠, 지금. 리스팅 데이 온 마켓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물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는데, 제가 여기 정리해 놨는데 보시면 4월에 10일이었어요. 4월에는 10일로 최저점을 찍었는데 5월에는 11일, 6월에는 13일, 그리고 7월에는 15일이었고요. 8월에는 16일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시장에 공급되는 매물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매물 상황에 비해서 매물의 체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 종류에 따라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지역별로, 주택 종류별로 어떻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택 형태에 따른 905 지역과 416 지역의 평균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세미디테치, 타운하우스, 콘도의 가격 변화가 나와 있는데, 지난 8월에는 모든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7월 달까지만 해도 하락세였거든요. 그런데 8월 달에 들어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도 7월 달까지 소폭이었지만 계속 하락세였는데
8월 달이 되면서 소폭 상승했죠. 세미 디태치드 같은 경우도 하락세였는데 상승세로 바뀌었고요. 지난 8월에요. 그러니까 416 지역이 지난 7월 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평균 가격이 하락세였는데 그 하락세가 주택 형태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905 지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 우상향하고 있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콘도가 지난 7월에는 하락이었는데 8월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택 형태에 따라서는 지난 7월과 8월의 가장 큰 차이점이 평균 가격이 하락세였던 416 지역이 상승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 그래프들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이제 지역별 주택 형태에 따른 가격 변화를 이제 평균 가격이 아니라 홈 프라이스 인덱스하고 벤치마크 프라이스로 살펴보면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이제 평균 가격의 주택 형태에 따른 추이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토론토를 보면 타운하우스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주택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 숫자를 보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제외하고는요. 그런데 드럼, 할튼, 필, 뉴욕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뉴욕 지역 같은 경우는 디태치드를 중심으로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물론 다른 지역, 할튼, 필, 드럼 지역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지역 같은 경우는 훨씬 가파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평균 주택 가격과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요. 일단 평균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비싼 집이 많이 팔리면 평균 주택 가격은 올라가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 보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한 기사를 가지고 보면은요. 우선 여기 보시면 GTA 주택 시장은 정점에서 계속 냉각되고 있으며 여전히 기록상 세 번째로 좋은 8월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기사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게 7월 달까지였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8월까지인데요. 5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벤치마크 프라이스는요.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요. 물론 GTA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지난 5월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지만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아직도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그래프만 본다면 여기 보시면 5월, 6월, 7월, 8월이죠. 그래서 5월과 6월이 이제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거의 똑같았다고 봤을 때 7월 다음에 8월이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여전히 세 번째로 높죠. 그래서 이 기사에 보시면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구입하려고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공급은 아직 타이트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는 토론토 부동산 가격은 거의 1년 만에 월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기사는 여기 보시면 Greater Toronto 벤치마크 프라이스 체인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6월에 벤치마크 프라이스 상승률이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죠.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 이 왼쪽 편에 있는 그래프는 보여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8월달 수치가 업데이트된 그래프도 나와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7월에 이어 8월에도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벤치마크 프라이스가의 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그래프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여기 시티 오브 토론토죠.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의 벤치마크 프라이스인데 다른 지역과 달리 시티 오브 토론토는 벤치마크 프라이스의 상승률은 물론 실제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하락하고 있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올라가고 있지만 그 올라가는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승률은 물론 실제 벤치마크 프라이스도 미비하기는 하지만 하락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905 지역의 부동산은 여전히 일부 격차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지만 가격 성장 둔화는 일관되고 있고 월별 가격 상승을 보였지만 연간 가격 상승이 둔화되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타이트한 재고 매물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상승 가속이 아닌 감속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905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그 편차가 너무 크기는 하지만, 자 여기 보시면 드럼, 필, 할튼, 이 지역별로 상승하는 추세가 다르죠. 그래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보다는 완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연간 가격 상승률을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상승했던 힘이 꺾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타이트한 재고 매물 측면에서는 이와 같은 가격 상승 가속이 아닌 감속은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부족하면 사실 가격은 계속 상승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칙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재고가 부족한데 여기 보시면 벤치마켓 프라이스의 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티 오브 토론토 같은 경우는 벤치마크 프라이스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416 액티브 리스팅이라고 돼서 시티 오브 토론토 지역의 공급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도요. 프리홀드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콘도 같은 경우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 공급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그리고 주택 형태에 따라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 시장에 공급된 매물들이 시장에 체류하고 있는 시간은 오히려 소폭이지만 늘었고요. 매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시티 오브 토론토를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고 가격 상승률은 시티 오브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다른 905 지역에서도 이미 지난 6월부터 상승률이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드린 이유는 최근 매스컴에 보면 매물이 계속 부족하다.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더 오를 거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폭락할 거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소스들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쪽의 의견을 두둔하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 모든 상품은 가격이 비싸지죠.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특정 매물을 중심으로 그 매물들이 쌓이고 있는 곳도 있고요. 당연히 이와 대조적으로 시장에 나왔다 하면 사라지는 지역도 있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매물을 구입하시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상반된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주택을 구입하시거나 판매하실 때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잘 살펴보셔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토론토 부동산협회에서 발표한 8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